호주에서는 캥거루의 수가 인구보다 훨씬 많아 독특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험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거대한 유대류 동물이 매우 귀엽다고 해서 특히 주거 지역이나 도로변에 있을 때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호주 사람들은 캥거루를 좋은 식량원으로 여깁니다. 오늘의 견학에서는 사람들이 캥거루와 공존하고 사냥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캥거루 고기를 가공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원에서 식탁까지 캥거루는 본래 야생동물로 번식 속도가 빠르고 천적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체 수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개체 수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먹이와 물 자원을 두고 다른 동물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캥거루 개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초원의 과도한 방목이 이루어져 자연 생태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생태적 불균형이 점차 조성되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캥거루는 자연 환경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과 농장에서도 자주 목격됩니다. 캥거루의 싸움은 종종 동네 중심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이웃들이 캥거루에게 호기심을 갖는 동시에 우려하게 만듭니다. 호주 정부는 엄격한 제한 하에 사냥을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냥은 캥거루가 가장 활동적인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캥거루 개체수 조절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참가자는 연간 할당량을 준수하고 인도적인 관행을 따르는 면허를 소지한 사냥꾼이어야 참가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동물이 겪는 고통을 줄이면서 최대한 빨리 포획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정교한 무기를 사용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정확한 사격을 위해 사냥꾼들은 경험에 의존하여 크기, 나이, 위치 기준에 맞는 캥거루를 선택합니다. 캥거루가 총에 맞는 광경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호주 국민들은 이것이 자연 개체수를 조절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사슴과 멧돼지의 양을 자연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합니다. 적절한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캥거루 고기는 부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공된 소고기 부위는 서늘한 곳에 매달아 두거나 냉장 차량에 즉시 실어 집화장으로 운반합니다. 캥거루 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먼저 엄격한 식품 안전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당국은 각 배치를 검사하여 위생 규정을 준수하고 신선하며 전반적으로 높은 품질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그 후 도축된 캥거루 고기는 선별 작업 장소로 옮겨집니다. 근육을 분리하고 힘줄을 다듬고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이곳 전문가들은 날카로운 산업용 칼날과 특수 절단 도구를 사용합니다. 호주 당국은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각 배치에 안전 인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캥거루 고기가 이러한 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만 상점, 레스토랑, 그리고 개인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풍부한 맛, 자연스러운 단맛, 낮은 지방 함량, 그리고 높은 단백질, 철분, 그리고 비타민 B1, 12 함량 덕분에 캥거루 고기는 호주의 많은 가정에서 인기 있는 식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캥거루 고기를 도축하고 가공하는 것이 개체수 관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우려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황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공유해 봅시다. 그러나 호주에서 캥거루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사냥과 육류 가공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인간의 확장과 야생동물의 적응 사이에 더 광범위한 갈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도시 지역이 과거 초원이었던 곳으로 확장됨에 따라 캥거루는 본능적인 본능과 인간이 지배하는 환경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울타리, 도로, 그리고 인공 수원은 의도치 않게 캥거루의 이동 패턴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먹이나 보금자리를 찾아 인구 밀집 지역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캥거루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주요 안전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 차량 손상, 그리고 야생동물의 비극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당국은 도로 표지판과 반사기둥 설치부터 운전자에게 주변 움직임을 알리는 동작 감지 경보기 사용까지 다양한 해결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야생동물 이동 통로와 지하도가 건설되어 캥거루를 비롯한 여러 종들이 단편화된 서식지 사이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프라 외에도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위성 추적 칼날을 사용하여 캥거루의 행동,
이동 경로, 그리고 개체 밀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과학자들이 캥거루가 어디에 왜 대량으로 모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잠재적 갈등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관리 정책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과학적 노력은 공존에 대한 더욱 데이터 중심적이고 인도적이며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호주 전역의 지역 사회는 이 상징적인 동물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교육 캠페인은 주민들에게 캥거루에게 먹이를 주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먹이를 주면 캥거루가 사람의 음식에 의존하게 되고 이웃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방의회는 캥거루가 정원과 농장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특정 토종 관목을 심어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마찰을 줄이는 것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캥거루에 대한 문화적 태도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냥이 여전히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많은 호주인들은 캥거루를 국가적 상징으로 깊이 존중해 왔습니다. 캥거루는 호주의 국장, 화폐, 스포츠 엠블럼에 등장하며 호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원주민 공동체에게 캥거루는 균형, 인내, 그리고 땅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심오한 영적 생태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원은 개체수 조절이나 상업적 포획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환경론자들은 캥거루 개체수를 관리하기 위한 비살상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임 백신을 통한 생식 조절, 과도한 방목을 제한하기 위한 서식지 개선, 그리고 일부 사례에서는 이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아직 연구 중이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현대의 보존 가치에 부합하는 윤리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호주에서 캥거루 관리 문제는 착취와 보호 사이의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생태, 경제, 윤리, 그리고 정체성이 얽혀있는 섬세한 균형 감각의 문제입니다. 자원으로 보든 귀찮은 존재로 보든 아니면 상징으로 보든 캥거루는 호주의 풍경과 의식을 끊임없이 형성해 왔습니다. 호주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상징적인 종 중 하나인 캥거루와 어떻게 자신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둘 다 서식지라고 부르는 땅에 책임감 있는 관리인으로서 말입니다. 제 생각에 호주에서 캥거루 관리 문제는 환경이나 경제적 문제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자연과의 공존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시험대입니다. 캥거루는 풍부하지만 단순히 수확해야 할 자원이나 방제해야 할 해충이 아닙니다. 캥거루는 호주의 생태적 정체성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호주가 인구 과잉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용성과 연민의 균형을 맞추는 호주의 성숙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규제된 사냥을 통한 개체수 조절은 이해할 만하며 어느 정도 필수적입니다. 천적이 없고 번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캥거루 개체수는 생물 다양성과 농업 안정성을 모두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방목, 토양 침식, 차량 충돌은 사소한 결과가 아니라 생태계, 농부, 그리고 인간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할당량을 설정하고 인도적인 관행을 시행하는 정부의 규제 시스템은 통제되지 않는 생태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책임감 있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결코 윤리적 성찰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개체수 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호주는 장기적이고 인도적인 대안에 더욱 깊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식 조절, 행동 억제책, 서식지 관리와 같은 기술적 발전은 단순히 실험적 방법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구성 요소로서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처음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지만 진화하는 세계 야생동물 윤리 기준에 부합하며 진보와 생명 존중을 모두 중시하는 국가로서 호주의 이미지를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 문제가 환경 조성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캥거루 과잉 개체수는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확장, 농업 개발, 그리고 의도치 않게 캥거루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인공수계 시스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살처분만으로는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살처분은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자연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경관 재설계, 가능한 경우 포식자 보호, 그리고 야생동물 이동 경로를 고려한 도시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저는 캥거루가 호주인들에게 지닌 깊은 상징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캥거루는 힘, 회복력, 그리고 사람과 땅 사이의 지속적인 연결을 상징합니다. 소중한 상징이자 관리의 과제이기도 한 이러한 이중성은 공론장에서의 세심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해결책은 오랫동안 캥거루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신성한 생태계의 일부로 여겨온 원주민의 관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생태 지식이 국가 정책에 의미 있게 통합된다면 실제로 더욱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캥거루 살처분은 진정한 필요성, 엄격한 관리, 그리고 생태계에서 캥거루의 역할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 뒷받침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풍요로움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것, 즉 인간과 캥거루가 상호 해악 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호주와 캥거루의 관계는 인류가 자연과 벌이는 더 광범위한 투쟁, 즉 통제와 공존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을 반영합니다. 진정한 진보의 척도는 야생동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얼마나 신중하게 재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파괴된 옥수수밭은 과거 비옥하고 생산적인 농경지였습니다. 이번 파괴를 통해 이것이 흔한 골칫거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무리의 우두머리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멧돼지였으며 주변 마을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무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환경이 정상적인 균형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합동 원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침이 박자 전략 계획이 실행되었고 각 팀원은 중요한 경로와 탈출로를 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지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찾는 곳과 은신처 사이를 규칙적인 패턴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매복 공격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매복 공격을 준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이 덤불 뒤에서 나타났을 때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즉각적인 위협은 제거되었습니다. 이는 동물이 근처 수목 한계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동물의 움직임을 읽는 능력, 세심한 관찰, 그리고 꼼꼼한 준비는 이러한 절차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낮 기온이 오르면서 멧돼지들은 빽빽한 은신처로 숨어들었고 이들을 찾아내도록 특별히 훈련된 사냥개들이 수색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표적을 추적한 후 정교하게 조준된 짧은 사격으로 짧은 시간 안에 멧돼지를 제압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준비와 수많은 성공적인 임무를 통해 이러한 수준의 동기화와 타이밍이 달성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를 때마다 사냥개들은 재빨리 다른 냄새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언덕 기슭에서 돌진해오는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자 사냥개들은 깔끔하고 절제된 반응으로 즉시 냄새를 중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즉시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작전에서 이러한 순간들은 위험과 능력 사이에 끊임없는 균형을 깨뜨립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아래쪽 경사면에서 활동이 있다는 신호가 전송되었습니다. 위치를 잡은 후 팀은 멧돼지를 은신처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원 지역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발의 결정적인 사격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전 지역을 수색한 끝에 마침내 알파 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매복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으로 탈출로를 봉쇄하고 적절한 공격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 결과 발사된 총탄은 강력하고 정확하여 주요 파괴의 근원을 제거했습니다. 작전이 막바지에 다다르던 바로 그 순간 고속도로 옆에서 또 다른 멧돼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농작물과 차량 모두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사냥개들은 다시 한번 그 멧돼지를 기다리고 있던 팀으로 유인했고 빠르고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 추격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안전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전문성, 자제력, 그리고 엄격한 훈련을 요구합니다. 멧돼지는 강력하고 빠르며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식과 장비 없이 멧돼지에 맞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작전의 효과적인 완료는 귀중한 농지를 보존하고 주변 지역 농부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됩니다. 멧돼지는 1년 내내 활동하지만 계절마다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가을에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는 은밀한 작전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겨울에 눈 덮인 풍경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위험으로부터 지역 사회와 농업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멧돼지 개체수를 억제하고 농경지를 보호한다는 목표는 계절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뒤따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멧돼지는 숲이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물드는 가을철에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겨울을 나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마른 나뭇잎 사이를 헤치며 이동하기 때문에 멧돼지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갖춘 팀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뜬 후 첫 멧돼지가 도착할 때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밀 사격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멧돼지는 민첩하고 영리한 동물로 한 마리가 다치면 다른 멧돼지들은 숲 깊은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는 이러한 반응 때문에 매 순간마다 강렬하고 놀라운 전투가 펼쳐집니다. 멧돼지들의 고통을 줄이고 지역 농장의 회복을 위해선 통제되고 정확한 사격술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훈련된 사냥개들이 그 지역에 또 다른 멧돼지가 있다는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립니다. 멧돼지가 시야에 들어오자 짖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위협이 현실화되면 정확하게 조준된 사격으로 신속하게 제거하여 개들의 부상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가 놀라운 속도로 돌진하는 경우도 있어 팀원들이 즉시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목표는 동일합니다. 위험을 정확하게 제거하고 지역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끝날 무렵에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그 노력은 끝나지 않습니다. 겨울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줍니다. 들판과 숲을 눈으로 뒤덮어 동물들이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동시에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선명한 발자국을 남깁니다. 이를 활용하여 팀원들은 이미 잘 알려졌거나 확립된 경로를 따라 자리를 잡습니다. 멀리서 보면 새하얀 지형을 가로질러 무리 전체가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밀하게 조준된 단발 사격은 신중하게 선택한 표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 멧돼지들이 흩어져 다음 추격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흔적을 남기면서 총소리가 언덕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멧돼지가 나타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나타나면 갑자기 돌진할 수도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성체 멧돼지는 강력하고 공격적이 되어 모든 대치를 잠재적으로 위험한 환경으로 만듭니다. 멧돼지가 해를 끼치기 전에 근거리에서 멧돼지를 처치하기 위해 팀은 규율과 훈련에 의존합니다. 모든 성공적인 작전의 목적은 단순히 사냥이 아니라 농업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농작물과 생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단 한 마리의 멧돼지라도 다른 상황이었다면 황폐화되었을 넓은 들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에서 심각할 수 있으며 상당 면적의 농작물이 파괴되고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응 조치에는 개체수 감소 및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조율된 팀을 배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이 포위되면 동물들은 은신처에서 나와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제거됩니다. 예상치 못한 거대한 멧돼지의 돌진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정확한 사격으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어렵고 위험할 때가 많지만 인간 활동과 야생동물 개체군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목표는 종의 박멸이 아니라 농경지를 보존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악영향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멧돼지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더욱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직전 조심스럽게 통제된 일련의 빠른 총격으로 멧돼지의 탈출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멧돼지가 나타났고 총격은 재빨리 재개되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쉬고 있던 동물들은 그 지역이 이전의 고요함으로 돌아간 후 남은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 동물들은 방금 벌어진 갈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지역의 안전은 보장되었습니다. 들판 서쪽 경계에서 또 다른 야생 멧돼지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멧돼지의 급진적인 방향 전환과 급커브를 도는 능력 때문에 멧돼지를 쫓던 운전자들에겐 난관이었습니다. 자연적인 병목 지점을 활용하여 팀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밤이 가까워지고 사냥꾼들은 다음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저녁이 되자 들판 곳곳에 매복 장소가 마련되었고 새로운 발자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분 만에 멧돼지 떼가 개활지로 모여들었지만 자신들이 포위당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총탄 한 발이 가장 큰 멧돼지에게 명중했고
날카로운 총소리가 들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땅에 남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들 뿐이었다. 그 후 일행은 그에게 가까운 들판으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돼지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고성능 광학 장치를 사용하여 최적의 위치를 파악한 후 정밀 조준 사격을 가했고 돼지들은 스스로 도망칠 기회도 없이 즉시 제거되었다. 다른 매복 지점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더 많은 돼지가 포획되었고 밖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에도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전 완료 후 들판 구석구석이 깨끗이 정리되었고 즉각적인 위험은 제거되어 지역 농부들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 하루아침에 포획된 동물의 수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작전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숨결이 공기 중에 눈에 보이는 안개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군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를 평범한 일로 여깁니다. 단순한 먹이 사냥이 아니라 육체적 지구력과 정신적 집중력을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오랜 경험과 인내심, 회복력, 그리고 재능이 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겨울 사냥 중에는 극적인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남부 산림지대의 직원들은 안전을 위해 눈을 가르는 새 발자국을 관찰했습니다. 극심한 추위로 이동은 어려웠지만 저 멀리 거대한 멧돼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마치 위협을 감지한 듯 갑자기 멈춰 섰지만 잠시라도 망설였다면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멧돼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또 다른 무리가 소나무 근처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멧돼지는 숲속 은신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사격으로 단시간에 멧돼지를 쓰러뜨렸습니다. 숲 깊숙이 들어가자 눈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사냥꾼들은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숨은 곳에서 엄청난 속도로 나타났지만 곧장 개활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발각되었습니다. 멧돼지의 움직임은 빠르고 확실했고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작전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팀은 농작물 피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망원경으로 어두운 지형을 비추자 넓은 들판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야생 멧돼지 떼가 온통 드러났습니다. 적외선 조준경이 조준할 수 있었던 것은 멧돼지 무리 중 가장 큰 멧돼지였습니다. 한밤중에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총성이 한 발 쏘았고 멧돼지는 서 있던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단순히 동물을 박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업을 보호하고 심각한 작물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 계절마다 이러한 순환이 지속되어 농업과 야생동물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복잡하고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즉 농업 생계 보호와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 사이의 균형 문제를 강조합니다. 제 관점에서 설명된 행위들은 단순한 사냥 행위가 아니라 환경 및 경제적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통제되지 않고 증가하면 농작물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농부들은 이미 낮은 이윤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에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체군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작전을 이끌어가는 윤리적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밀성, 규율,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중한 계획, 깔끔한 사격, 그리고 조율된 전략에 대한 묘사는 이러한 팀들이 고통을 최소화하고 부수적 피해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잔혹 행위를 피하는 동시에 생계를 보호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살처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체군 관리에는 혁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생 멧돼지 번식 조절 방법에 대한 연구는 반복적인 살처분 없이도 무리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개선, 음향 또는 냄새 기반 기피제와 같은 억제 시스템 사용, 그리고 서식지 관리 또한 이러한 작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부들에게 작물 피해에 대한 보조금이나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재정적 부담을 덜고 대규모 살처분에 대한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생태학적 균형입니다. 멧돼지 개체수 조절은 필수적이지만 완전히 박멸하면 지역 생태계가 교란될 것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씨앗 분산과 토양 통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멧돼지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산림역학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체수 조사, 추적 기술, 예측 모델링을 활용하는 과학적 접근 방식이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멧돼지가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체수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인간의 진보와 자연 시스템 간의 지속적인 협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식량 공급을 보호하고 농업 공동체를 지원해야 하지만 동시에 선견 지명과 연민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동물을 제거했느냐가 아니라 그러한 대규모 개입이 덜 필요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야생 동물과 공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